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2주기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이토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된 지 5개월 만에 처형당했죠. 내가 죽은 뒤 국권이 회복되거든 시신을 고국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했지만 아직 유해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해가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안중근 의사를 다시 한번 기려봅니다. 지금 전남 순천에는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인 홍매화가 봄의 빗장을 열고 활짝 피어 있습니다. 불긋하고 탐스럽게 핀 홍매화의 향연으로 같이 떠나보실까요? 순천 탐매마을로 가봅니다. 여기도 꽃이요, 저기도 꽃. 찍기만 하면 인생샷이 되는 매직 포토존이 있는 이곳, 어딜까요? 지조와 절개, 그리고 학자를 상징하는 꽃. 이 꽃이야말로 저와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어쨌거나 이른 봄을 맞이한 순천에서 아름다운 봄꽃 여행 저와 함께 하시죠. 꽃 보러 가자! 우아하고 매혹적인 홍매화가 천지를 수놓는 마을. 벽화골목을 따라 추억이 몽글몽글 솟아오르는 마을. 순천 탐매마을의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순천의 구도심 봄이 찾아온 매곡동입니다. 그윽한 매화향에 취한 우리의 양송아 리포터를 깨우는 청아한 목소리가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네, 송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매화꽃을 보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맑아지는 것 같네요. 그래요. 탐매마을이고 동으로 하자면 매곡동이거든요. 네. 다 매가 들어가는데 네. 제가 이거 좀 매 글자 자체가 좀 약간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조선 중기 때 배숙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그 초당을 지으시고 그 옆에 매화꽃을 심었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본인의 호도 매곡이라고 지으시고 그 당 이름도 매곡당이라고 그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매곡이라는 이름이 유래되면서 우리 또 매화나무를 식재를 해서 또 마을에 랜드마크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거 말고도 또 우리 매곡동에는요 효자들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문 삼효라 그래서 한 문 중에 3대에 걸쳐서 효가 나는 그런 마을로 또 되어져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매곡동에는 전라남도의 기독교 역사들이 바로 또 매곡동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역사 그리고 마을의 효신까지 어울려진 그야말로 탐스러운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매곡동입니다. 매곡동과 매화의 오랜 인연을 떠올리며 흐드러지게 피어난 홍매화의 매력에 빠져들어 볼까요? 탐매마을은 매화 핀 경치를 구경하는 마을이란 뜻을 품고 있는데요. 매곡동의 유래에 주목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홍매화를 심기 시작하면서 탐매마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며 1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홍매화는 마을의 상징이 됐고 주민들의 자부심이 됐는데요. 봄 기운이 대지를 적실 무렵 그 어떤 꽃보다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의 설렘을 전하는 꽃. 매혹적인 자태와 향기를 머금은 홍매화 덕분에 탐매마을은 상춘객들이 찾아오는 봄꽃 명소가 됐습니다. 봄꽃이 전하는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은 사진 속에 담아 간직하면 더욱 좋겠죠. 홍매화에 취해 걷던 우리의 양송아 리포터,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나요? 엄청 큰 매화나무 있네. 우와, 저거 뭐야? 오, 그러게요. 나무의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매화나무에 홀린 듯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정말 엄청난 규모에 압도될 따름이네요. 야, 이거네. 멀리서 볼 때는 또 다르네.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다. 우와. 오, 저기도 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 멀리서 보니까 네. 매화나무 너무 예쁘게 피어있어가지고 왔는데 네. 가정집인지는 몰랐네. 아, 정원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네. 집인가 봐요. 할아버지 때부터 손주까지 네. 5대째 사는 집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처럼 그냥 정원인 줄 알고 올라온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루에 한 40~50명씩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매화나무 두 그루가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 근데 밑에 있는 매화나무랑 다르게 색깔이
좀 바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집 매화나무가 한 20여일 꽃이 빨리 핍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경부터 피기 시작해서 네. 지난 2월 초에 좀 만개를 했었는데 추위가 한번 왔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위에 네. 또 빨리 피었기 때문에 꽃색이 많이 지금 발해 있습니다. 아, 다른 곳보다 좀 일찍 피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매화나무 품종들이 좀 빨리 피기도 하고 네. 집터가 좋은 것 같아요. 양지 바른 곳이고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따뜻합니다. 이 나무가 오래된 나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집에 이제 두 그루가 있는데요. 네. 저기 보이는 큰 매화나무는 추정컨대 한 80여 년 됐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 나무는 한 70년 된 걸로 보여져요. 네. 사실은 우리 집에 큰 홍매하고 백매가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네. 1960년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오. 그런데 그 나무들은 하나는 그냥 자연사했고 하나는 태풍에 넘어갔어요. 그건 이제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들이었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나무가 없어지니까 아버님께서 네. 서운하셨던지 네. 어디서 홍매화 두 줄을 갖다가 심으셨어요. 그게 이렇게 자란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 매화나무가 선생님에게는 어떻게 유년 시절부터 모든 게 다 담겨 있겠어요. 그렇죠. 네.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 가장 많이 하세요? 코로나로 신음하는 요즘에는 네. 이 매화꽃이 빨리 코로나를 좀 멀리 좀 가지고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탐매마을이 품고 있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골목길 투어. 예스런 골목길 사이사이로 정겨운 벽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구슬치기 하며 놀던 어린 시절. 교실 난로에 차가운 도시락을 데워 먹던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오르시죠? 그런데 과몰입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낮은 담장 사이로 아스라한 추억이 스며든 벽화골목에서 원도심이 품고 있는 따뜻한 정서에 흠뻑 취한 순간 타일로 장식한 매화 벽화가 등장하며 다시 한번 탐매마을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야, 이 탐매마을에 오니까 경로당인데도 우체통이 매화가 폈어요. 야, 진짜 매화 잔치네, 잔치야. 야. 홍매화의 자태가 곳곳에 스며든 탐매마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미각의 즐거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매실 디저트 한 상입니다. 탐매마을을 제 몸에 담겠습니다. 야, 이거 이 마을에서 만들어낸 것들로 쭉 했대요. 이 마을에서 나온 매실로. 마을 한 바퀴 돌고 좀 출출했는데 이 매실로 옆에 먹으니까 든든하네. 근데 팍팍한 느낌 있을 때는 매실차. 좁다. 야, 쿠키도 지금 보여요. 맛이 알갱이가 안에. 매실 알갱이가 안에 씹혀가지고 쿠키의 고소함과 매실의 개운함이 동시에 있네요. 처음 봤어 이거. 매실 장아찌 줄 알았는데 장아찌가 아니에요. 오, 매실 연과. 어제 먹은 음식이 소화되는 느낌이야. 진짜로 이게 확 내려가네. 너무 개운해요. 상큼한 맛과 개운함이 매실 좋은 거 맛있네. 오늘 탐매마을에서 아름다운 매화꽃도 바라보고 그리고 매실로 만들어낸 디저트까지 먹으니까 제 마음속에 봄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봄이로구나. 겨우내 응축된 에너지를 터뜨려 드디어 우리 곁에 피어난 아름다운 홍매화를 만끽하고 싶다면 새봄의 설렘과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순천 탐매마을로 떠나보세요.
네, 홍매화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린다고 하잖아요. 탐매마을 주민들이 무려 16년 동안 홍매화를 심고 조성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마을을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요즘 1인 방송이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남들 하는 것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또 막상 시작하려니 배울 것도 많고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당차게 해낸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아니 세상에 우리 실수에 방송국이 또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 그럼 내가 좀 더 이제 위험해지는데. 자, 하지만 이 방송국은요 희망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TV는 없었다. 기획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발달 장애인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희망나래 TV. 희망나래 TV. 개국 소문 듣고 찾아온 희망나래 TV. 음악 연주회 촬영이 한창이네요. 수현 씨 컷. 수시 컷. 다시. 카메라 앵글 좀 볼게요. 촬영에 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눌렀어야지. 눌러주세요. 한번. 수현 씨 머리가 잘리고 있죠 지금. 네. 그럼 이거 줌을 좀 당겨야겠지. 네. 그럼 잘 들어오죠? 네. 수현 씨 이쪽 카메라 한번 봐줄래요? 네, 좋지. 네, 그럼 이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카페 같기도 하고 저기 보니까 방송국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정체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제주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의 디지털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미디어 제작소 같이 팡! 일상의 행동가 넘치는 이야기! 발달 장애인들의 생명나는 방송! 희망나래가 걸어가면 길이.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을 연 제주 희망나래 TV. 발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특별한 방송국인 거죠. 안녕하세요 세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희망나래에서는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 단순 노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들도 이런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희망나래 복합공간이 또 지어지고 그래서 맞물려 가지고 희망나래 이제 미디어 카페를 오픈하게 됐고 이 안에 희망나래 TV를 운영하게 된 거죠. 네. 녹화 누를게요. 희망나래 TV는 우리의 이웃인 발달 장애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자 현수 씨의 촬영이 한창입니다. 연주자 현수 씨도 카메라 감독님들도 모두 진지한 모습들이죠. 제작진은 매니저 교사를 포함해 발달장애인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래 TV 5인방과 함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희망나래 TV를 개국이 되고 나서 이 5분이 안 계셨다면요 운영이 되질 않다고 합니다. 자, 각자 우리 첫 번째 감독님부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감독 김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맡은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하는 김수현입니다. 바이올린 곡을 열심히 해서 많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촬영을 맡고 있는 박세원 감독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촬영에 앞서 회의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희망나래 TV에서 아영 씨가 바리스타를 맡아주시고 수현 씨가 1번 카메라, 네. 세원 씨가 2번 카메라, 네. 은태 씨가 리포터 맡아주세요. 희망나래 TV 화이팅! 이야, 촬영 계획서가 매번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알려드려야 되고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연습 이렇게 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이렇게 촬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갑니다. 바리스타 아영 씨가 커피 내릴 준비를 하고요. 세원 씨는 카메라 앵글 세팅에 한창입니다. 리포팅 담당 은태 씨는 원고 숙지하느라 여념이 없네요. 촬영할게요. 불러주세요. 사인과 함께 시작된 촬영. 과연 잘 될까요? 희망나래 TV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이 부분 있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쁜 말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쁜 말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멋있다. 보니까 이 리포터로서의 자질이 전혀 손색이 없는데 리포팅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좀 떨려요. 왜 떨려? 전혀 안 떨려 보이는데. 긴장돼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저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어떤 것 좀 제가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뉴스 같은 거요. 뉴스를 하라고요? 네. 이번에는 여기에 다들 모여 계시네요. 아, 방금 촬영한 영상 모니터하고 계시는군요. 일이 끝이 없습니다. 뭔가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촬영은 잘 됐는지, 카메라 구도나 화질은 괜찮은지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신데 실례합니다, 감독님. 네. 지금 현재 어떤 장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희망나래 TV에 올라갈 이제 작은 음악회 장면 편집 중입니다. 편집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후보정을 맞춰서 이제 희망나래 TV에 업로드를 하면 이제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작품이 완성되면 뿌듯함이 크겠죠. 오늘 촬영한 작은 음악회가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발달장애인분들의 미디어 채널 그리고 놀자리를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나갈 테니 많은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발달장애인 제작진분들 만나게 되면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놀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가 활동 등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콘텐츠를 내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런 것들을 어떤 지역사회에서 인식 변화들을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날갯짓을 시작한 희망나래 TV.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살자리, 놀자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과 무인 시스템 등이 확대되면서 장애인들이 일상에서의 정보 접근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희망나래 TV가 장애인들의 삶을 연결하는 소중한 매체로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대전 신탄진 일대에서 10여 년간 길고양이를 죽여온 살묘남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도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죠.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동물을 물건으로도 생각을 못한 경우죠. 사건 현장은 경북 안동의 한 시골 마을. 대체 이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지난 2월 어느 동물 보호단체의 SNS로 한 통의 제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제보 사진을 접해보니까 아사에서 죽은 개 한 마리,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아사에서 죽은 개 사체를 뜯어먹고 있는 하나, 그리고 이 모든 걸 목격하고 있는 또 다른 한 마리에 대한 이런 3마리에 대한 제보를 이제 어제 한 마리는 죽었고 살아있는 2마리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긴급히 이제 오늘 내려올 수 있는 인원들을 모집을 해서 오늘 내려오게 됐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 제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동물보호단체와 경찰, 지자체 공무원까지 급히 현장을 찾았습니다. 살아있는 개는 3마리였는데요. 아기 강아지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해서 아예 기력이 없어갖고서 지금 사람이 너무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축 처져 있고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체를 먹던 그 친구는 많이 겁이 나서 숨어 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은 최소한의 뭐 물이나 사료급여는 당연히 안 됐을 뿐더러 심지어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이 살았던 친구의 이제 몸을 먹어야 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현장에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걸까요? 바닥에 사료가 많이 뿌려져 있기는 했는데요. 너무 오래된 거여서 그런지 아예 아이들이 먹고 있지 않던 상태였고, 이제 잔반이라고 불리는 그게 아예 이제 죽처럼 돼갖고서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아기 강아지가 조금씩 먹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녀석들.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정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다리 닦아줬어. 이게 뭐야? 어머 이거 웃어주고 리드 땡기지 마. 리드 땡기지 마. 그렇지. 그래. 괜찮아. 이제는 좀 편해질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한 마리. 이름도 없이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번도 이름으로 불려진 적조차 없을 것 같아서 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고, 동물을 부검을 보낸다면 그 사체를 다시 돌려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 친구의 마지막이라도 인사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최소한의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도의는 아닐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호프는 떠났지만 아직 3마리는 살아있는 상태. 더 늦기 전에 얼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체 바로 옆에 있었던 친구는 온몸의 뼈가 다 드러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속에 있던 또 다른 하얀 강아지는 겁에 너무 질려서 저희가 제대로 이 친구에 대한 판단조차 내리기가 좀 힘든 정도였고, 그리고 또 다른 아기 강아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 아기 강아지조차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서 있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 아이들을 처음 만났고요. 그리고 당연히 혈액 검사 결과는 탈수 수치, 빈혈 수치, 간 수치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병인 상태로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견주는 어떤 상황일까요? 인근 거주 주민들하고 해당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그 소재를 줘야 알 수 있었고요. 견주는 아무런 어떤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고, 아마도 이게 해당 동물의 치료 비용도 상당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개의 소유권을 포기한 걸로 추정은 됩니다. 동물 유기와 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작년 2월 동물보호법도 강화됐는데요. 만약 학대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동물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사육 환경 관리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
학대 현장을 목격하거나 관련 영상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경찰서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우리 시청에도 사건을 접수하셔야 되거든요. 이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서 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동물 학대 위반 사항과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피해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피학대 동물이 있다면 그 소유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서 필요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구호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관할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 같이 반려동물을 전담하는 부서라든가 팀을 새롭게 편성해서 이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녀석들의 근황. 지금은 경기도에 위치한 대피소에서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3마리 친구들의 이름을 이제 오포, 그다음에 쿠라, 니노 이렇게 지었어요. 오포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opportunity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스펠링을 따서 오포라고 지었고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여서 이 친구는 이제 스페인어로 치유라는 의미인 쿠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엄마가 스페인어 이름이다 보니까 아이 이런 의미인 니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대피소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겁내하고 낯설어하고 이제 다른 개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숨어있기만 하고 밥 먹을 때만 겨우 나와서 먹고 했는데 처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안정이 됐어요. 오포, 쿠라, 니노처럼 특별한 사정에 있는 친구들은 많지만 사실 보호소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개들, 특히 이제 유기견들 그리고 구조견들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아이들을 보호를 하는 건 결국에 저희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가 보호하는 아이들은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운영을 하다가도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든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동물들. 사람들의 관심만 더해져도 현장에서 구조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개들이 있으면 좀 주저하지 말고 지자체 혹은 동물구조단체에 좀 빨리 신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물 학대범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을 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처벌이 그 사람들의 행위에 응당한 처벌이 제대로 나가야 그래도 좀 뭔가 바뀔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이 녀석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또 눈으로만 보고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제보와 신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도움이 필요한 생명은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동물보호단체가 무사히 구조해서 건강을 회복한 강아지들의 모습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이름까지 얻게 됐으니까요. 새 주인과 따뜻한 보금자리도 찾았으면 좋겠네요.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무색하게 동물학대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대표 관광지 바로 경주시죠. 이곳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경주의 한 미술관에서는 미래의 대표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손색 없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도시를 더욱 빛내는 세계의 미술관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미술관이 있습니다. 경주에 유적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멋진 미술관이 있으니까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추워서 야외 나들이가 힘들어가지고 미술관에 왔는데 감성 충전도 되고 잘 온 것 같아요. 다가오는 봄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요즘.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살랑살랑 봄 기운을 불어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경주와 포항의 미술관으로 떠나는 특별한 봄나들이.
우리의 감성 지수를 높여보자고요. 경주 보문호에 여행을 왔다면 이곳도 놓치지 마세요. 경주 최초의 공립미술관인데요. 지금은 어떤 전시를 하고 있을까요? 이번 전시에서 한 번 더 문화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소상 박대성의 한국화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원융무예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방해됨 없이 융합한다는 불교의 이상적인 경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융사상을 주제로 전시를 기획한 것은 박대성의 작품 세계가 이루어낸 문자형 서공기의 세계를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앞으로 우리의 그림이 나아가야 할 다양한 방향성의 융합 지점을 박대성의 작품 세계에서 탐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한국화의 거장인 박대성 화백이 2008년 경주의 작품을 기증하면서 이 미술관이 탄생했는데요. 경주를 사랑한 그는 스스로 신라인을 자처했습니다. 박대성 화백님은 유년 시절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는 큰 장애를 얻게 되셨는데요. 이 장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현재 한국화의 대가로 우뚝 서시게 되셨습니다. 아름다운 수묵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박대성 화백. 그런데 이번 전시가 더욱 주목받게 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을 깜짝 방문한 특별한 관람객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미술관에 RMC가 다녀간 이후에 저희가 주말 방문객이 그 RMC 방문 이후로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K-팝 스타도 반한 박대성 화백의 작품들. 과연 어떤 멋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보이는 이 작품부터 매력 탐구해보자고요. 금강폭포 그림의 특징을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화백님은 물과 눈을 그리실 때 그리지 않음으로써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을 그리지 않은 채 외경만을 그려서 그림을 그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암자를 보시게 되면 아주 절박하고 청고한 암자가 서 있는데요. 이런 절박청고한 느낌이 우리 한국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삼국의 그림의 특징이 다시점 구도에 있는데요. 이 다시점 구도를 활용한 박대성 화백만의 부관법이 이 그림에 잘 녹아 있습니다. 신라인 박대성 화백은 찬란했던 신라 이야기를 그만의 방식으로 담아내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류신라도원도는 그 남산을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서 그 안에 신라 천년의 유산들을 그려놓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신라는 그 예전에 실크로드의 종착지로서 모든 문화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산 안에 있는 신라 천년의 유산들을 보시게 되면 황룡사지 구축목탑부터 그리고 석굴암, 불국사 등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화백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신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자 하십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한국화의 경지를 한 차원 끌어올린 박대성 화백.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이 그의 작품을 빛내는 원동력일지도 모릅니다. 고미 시리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과 애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되겠는데요. 고미 시리즈의 특징은 그 오래된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유하게 갈라짐 그리고 형태의 변화들 아주 작은 붓으로 세밀하게 그려내신 것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실제 도자기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섬세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를 담아낸 박대성 화백의 작품 세계를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금강폭포는 붓으로 그렸잖아요. 붓으로 그린 질감 표현이나 그런 세세한 것들이 눈에 보여서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그림 자체가 크기 때문에 느껴지는 중압감?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탁 트인 포항바다도 구경하고 좋은 작품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바로 포항시립미술관인데요. 어떤 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나유의 1978년 돌담 아래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나유 작가는 일본과 유럽에서 판화와 그리고 회화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진행을 했던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나유의 작품에서 소재와 그리고 주제 면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작품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1949년 일본에서 태어난 소나유 작가. 한국과 일본의 경계인으로 작품 활동을 하던 그에게 1978년은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손아유 작가는 1978년도 한국에 처음 방문하면서 한국의 경복궁 돌담을 보고 큰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모국의 언어와 문화가 모두 낯설었던 그에게 한국 방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손아유 작가가 활동을 시작했던 1970년대 일본 미술계는 판화의 황금기였습니다. 손아유 작가 역시 많은 판화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의 작품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무제 작품을 보면은 특정한 사건이나 이미지를 형상화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아유 작가는 특정 이미지를 재현하기보다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흔적들을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소재로 사용되었던 동판을 누르고 긋고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기도 하고 부식하는 과정 전부를 이 작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손아유 작가는 복제 미술로서의 판화가 아닌 그 너머의 판화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이 가진 근본적인 존재성을 찾아내고 사물의 사소한 흔적에도 의미를 부여했던 손아유 작가. 그만의 미술적 시선은 흐릿하게 그은 선에서 그 이상을 보기도 합니다. 형태의 속어, 백의 어울림이라는 작품으로 연필로 선을 무한히 긋고 지우개로 지우는 반복된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아유는 선을 긋고 지우는 반복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 그리고 물질의 무한성을 추구합니다. 손아유의 선은 점과 점 사이를 시작과 끝을 잇는 완성된 선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선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손아유 작품들인데요. 작가는 색과 면으로 우주를 표현했습니다. 세계 위치 작품을 보면 수많은 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색면들은 우주를 표현한 것으로 우주 안에 수많은 존재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아유 작가는 제-코리안에 한정되지 않고 이를 넘어선 정체성의 고찰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점과 점들이 엉키기도 하고 본인의 위치를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존재와 존재 그리고 존재와 세계 간의 관계성에 대한 작가의 사색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내는 손아유 작가의 작품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술관 나들이로 우리 마음에 감성 충만한 봄을 그려보자고요. 네, 11.5m의 거대한 화폭을 수목으로 채운 박대성 화백의 몽유 신라도원도 잘 보셨나요? 또 연필로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한 제일교포 손아유 작가의 작품도 잔상이 아주 오래 남네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장들의 작품들, 올 봄에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소외계층과 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되죠.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최근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3%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언제쯤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과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전국에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